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좋아서 밖에 뭐 자전거 타고 운동도 했는데 이 겨울에도 뭐 이거 허연 거 그 뭐 이거 뭐 찍어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바르고 그냥 맨 얼굴로 냅다 그냥 가서 운동하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는 것 같습니다.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좀 멋도 내고 그러려면 허연 거 그 찍어 바르는 거 좀 찍어 바르고 나가서 운동들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또 잘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 남양주에 사시는 그 자연 요리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 뭐 식품 첨가물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자연 요리로만 이 자연에 있는 그 식재료들로만 갖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김호순 선생님이라고 자연 요리 연구화 선생님이 그 구라고 왜 그 김장 김치 할 때 그 속 있잖아요. 그걸 또 이만한 통에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그 김장 김치 그 김장 배추 있잖아요. 배추 그것도 속 고갱이 사다가 쫙 또 맛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만 또 너무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아서 이게 맛있게 먹는 이 기분 그 기운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그 감사한 마음도 표하고 저만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이 맛있게 먹는 이 기운들 쫙 나눠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뼈다귀, 살, 근육, 혈액 기본 구성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애매합니다. 뼈다구가 중요하다면 뼈다구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또 피가 다 중요합니다. 뭐 그 중에 굳이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뼈다구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뼈가 튼튼해야 된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뼈다귀는 인산 칼슘을 침착시켜서 튼튼하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런 수직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뼈다구 안에는 조혈모 어미세포라고 해서 피를 만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혈구세포를 만드는 조혈모 어미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다구와 골수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생긴 형제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뼈다구도 자율신경으로 만들어진 몸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뼈다구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몸의 주인이다. 동양의학적으로 양에 의해서 음이 움직인다. 마음에 따라 육체가 움직인다.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육신도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주간처럼 활동을 할 때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눈 떠 있고 활동할 때는 뼈다구 형성 촉진은 그러니까 뼈다구를 우리 몸속에 뼈다구가 그냥 뭔가 잘 만듭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활동을 계속하면 뼈다구 이 골수에서 피를 잘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보통 때보다 훨씬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이 적혈구 양이 평상시 여기에 생활할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브릭스가. 그것은 힘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 있고 그래서 적혈구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뼈다구가 튼튼한 사람은 적혈구도 많습니다. 이게 정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골수도 튼실하지 않다. 적혈구 양도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갔죠? 자, 이 낮에 활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혈구 수치가 증가되면서 또 하나는 과립구 수치도 증가됩니다. 우리가 보통 과립구와 림프구의 구성 비율은 65%대 35%로 되어 있는 게 성인 됐을 때 정상이라고 했고, 어린 아이들은 먹고 자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왜 과립구가 증가되느냐? 활동을 많이 하면 적혈구가 많이 생산이 되면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 몸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시도 bek히고 뭐 상처도 나고 해요. 그래서 세균을 처리하는 과립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뼈다귀가 골수한테 지시를 하면서 둘이 협조해서, 야, 내가 오늘 많이 움직이니까 피를 많이 생산하고 과립구도 많이 좀 넣어줘라, 이렇게 지시로 서로가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낱개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 협조가 돼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통제하는 게 누구냐? 오장육부상으로 보면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낮에 활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할 때는 과립구만 증가되는 게 아니고 혈소판도 증가됩니다. 혈소판은 우리 혈액 속에 응집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응집하는 기능. 왜 그러냐면 혈소판은 보통 15만에서 45만까지가 정상입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근데 혈소판이 10만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0만 이상이면 바쁘게 살아가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염증이고 다양한 장애가 생겨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돌아치는 이런 것들을 보면 혈소판 수치가 높습니다. 왜? 찢어지고 깨지고 뭐 상처나고 이런 것들을 응고하기 위해서 혈소판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손발의 상처나 피나고 한 것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혈소판 수치가 높습니다. 혈소판 생성을 잘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 적혈구 생성이 많아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과립구, 세균 그거에 대한 것도 많아져요. 그 다음에 상처 났을 때 피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응고하기 위해서 혈소판 수치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뭔가 대비책이 있으니까. 이해갔죠? 자, 그런데 골다공증 환자는 빈혈 증세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혈소판 수치가 떨어집니다. 과립구 수치도 떨어지고 림프구 수치가 올라가요. 그럼 림프 수치가 올라가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는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 자체가 이렇게 편해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많이 생겨야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에게 운반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는 자동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산소와 영양분을 60조 개의 세포와 이 100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먹이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병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에 관련됐다 했어요? 자율신경이 총 컨트롤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다구에 생기는 병, 이거 골수 기능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높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 다음에 과립과 림프구의 비율은 적당한 게 65대 35 비율로 돼 있어야 됩니다. 낮에 움직이는 시간 16시간, 자는 시간 8시간, 그 자연의 순리대로 움직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생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제를 이렇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비스포소네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약물을 쏴버리면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교감신경이 우위에 긴장 상태가 지속돼 버려요. 그러면 골수도 자극을 받아서 결국에는 골수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립구가 골수에서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적당하게 얼마만큼 65대 35%, 65%와 35% 비율로 딱 맞아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하면 이게 65%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과립구와 골수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괴 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골수염이에요. 뼛속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더 심하면 골수암이 생기는 거예요. 자괴 작용, 스스로 자자 무너질 꾀자. 걔가 저절로 무너지고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다귀 소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통해서 뼈다귀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이런 약물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좀 더 지나면 골수염에서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괴사됩니다. 뼈다귀가 썩어요. 뼈다귀가 썩으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은 생성을 못하는 피가 썩은 피가 생겨 아예 일찍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너무 긴장이 돼버리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낮에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렇게 몸 상태가 만들어지면 골수 기능이 이 단계를 뭐 적당할 때는 좋은데 이게 너무 과유불급이 되면 조혈 기능, 피 만드는 기능을 방해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8시간, 6시간 이렇게 16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20시간 일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승질 나잖아. 불평불만하고 얘했다 모르겠다. 그게 하루 이틀은 될 수 있어. 그러나 오랜 시간이 작업 시간을 16시간 이내로 해야 되는데 20시간씩 계속 되다 보면 그냥 뒤로 나자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저체온과 고혈당이 나타나요. 그러면 만병이 들잖아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잠깐 이렇게 일 시키고 하는 거 잠깐 야 오늘 야근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루 정도는 좋아. 하루 정도는 좋아. 근데 간단하게 그냥 한데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거나 그냥 과운동 뭔가 과유불급 너무 그냥 과한 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비교 욕심이 많아도 불평불만 있지만 많잖아요. 그런 게 딱 계속 많아지면 이게 조혈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골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혈 어미세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 그게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병이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이 생기래. 그 다음에 과립구 감소증,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여기저기 멍드는 거 있죠. 그런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 스트레스 받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이 나오면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불치병으로 봐요. 그리고 이런 병이 생긴 사람들의 이 데이터를 내보면 반드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가 뼈다귀 속에 있는 골수 기능까지 망가뜨리는 거죠. 그럼 피를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병의 원인을 찾지 않고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투여해버리니까 병을 고치려면 약을 끊어라.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르 박사가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약으로는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겠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조건이 우리 몸에 맞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자연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 돼요. 생채식을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김장김치. 그 다음에 나가서 맨발로 걸으면 돼.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돼.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병이 걸리진 않아요.
빼다구도 튼튼해져요. 왜? 골수에서 이 적혈구 생산이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골수가 너무 자극을 받아서 너무 그냥 이 활동이 너무 과한 거야. 그러면 골수 이형성 증후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런 또 병이 생겨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활동을 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게 얼마큼이냐. 그게 자연의 순리대로 16시간 동안은 과립구 우위의 65%를 유지하고 8시간은 잠자는 시간들. 그게 자연의 순리잖아요. 8시간은. 그렇게 해서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이 65대 35%의 비율로 맞추면 우리 몸은 병이 없습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빼다구에 관한 이야기 오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너무 과운동, 너무 이 육체적으로 과운동도 문제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과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우위에 이렇게 오래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는 가능하면 줄이세요. 음식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야 빼다구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빼다구 튼튼한 거하고 골수 활동이 항상 한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하면 골수 기능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다구의 문제는 이 치아를 보면 됩니다. 치아가 부실하다, 골수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장육부상으로 콩팥과 연관되기 때문에 찝찝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골수 기능과 뼈다구의 튼튼함을 유지하는 아주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나 칼슘 제로 뭘 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으면서 그거 먹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가 튼튼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까도 했지만 60쪽의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에게 적혈구가 생산량이 늘어나서 어떻게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 풍부하게 집어넣어서 이들이 세포와 이 미생물에게 먹이를 줘서 그놈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뼈다귀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이게 무슨 무슨 약으로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스트레스 줄이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고른 영양, 풍부한 식이섬유를 보충해 줌으로써 골수에서 이 자율신경계 통제를 받아서 필요한 양의 이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통합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구조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뼈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 뼈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해서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고 하나씩 둘씩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